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공장장이면서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뭐 조국 후보자가 네. 든든한 후견인이 있어서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벼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와 연계해서 소위 정의당의 데스노트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 민주당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앞으로도 명분을 갖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국회에서 정해진 안건 조정 심의 기간이 있거든요. 네. 그 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더군다나 게임에 누린 선거법을 강행해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저는 분명히 앞으로 역사적으로다가 오점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시킬 줄은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는 몰랐던 건가요? 네. 신속하게 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 소위 역풍을 우려하면서도 했던 건 오히려 조국이라는 어수선한 소나기가 내리는 틈을 이용해서 뭐 일종의 작전을 펼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많이 지원해 주셔야지만 이러한 독단과 독선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 가족을 몇 명 부르냐 혹은 아예 안 부르냐 이거 가지고 합의가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제가 어제 됐습니까, 그래서? 저녁에 여상규 법사위원장님 직접 통화를 했고요. 네. 현실적으로다가 9월 2일, 3일 날 청문회는 물 건너가게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뭐냐면 자유한국당에서 증인을 93명 참고인 포함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뭐 숫자가 많다 그래서 최소화해져서 그래서 25명으로다가 줄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조국 후보자 가족이 5명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해도 뭐 딸까지 저도 딸 기르는 부모 입장에서 딸까지 부를 필요가 있겠냐 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따님은 제외하고 딸 부분이 많이 소명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니 그건 아니고요. 24명이죠. 그 중에 이제 소위 직계 가족이 부인 그리고 동생 전재수 씨 그다음에 어머니 이렇게 4분이 포함이 되게 돼 있는데 딸을 제외한 거의 모두 아닙니까, 그죠? 지금 거론되는. 아니 실질적으로 온 가족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의혹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급적이면 가족은 안 부르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불가피한 경우에 부른 경우가 과거에도 있거든요. 우리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당시에 형수가 출석을 했었고 또 김황식 전 총리 때도 누이께서 출석을 가족 한 하셨었는데 사람 정도는 이례적으로 나온 경우는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는 온 가족이 다 나온 경우는 아니 오죽하면 온 가족을 불러내겠어요. 온 가족이 다 여기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무슨 자유한국당에서 다른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청문회에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 증인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고 어제 민주당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안건 조정 신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90일 증인을 신청하는 거 가지고 90일을 뭐 청문회 채택의건을 가지고 90일을 끈대는 건데 이건 청문회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좀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서 최소 5일 전에 증인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직 3일.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3일까지 걸려 있습니다. 오늘 3일이 안 되죠. 안 됩니까? 오늘 하면은 이제 안 되네요. 9월 5일, 6일 이렇게 이틀 동안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국민적인 9월 5일과 6일로 그래서 수년에서 오늘 증인 합의를 보셔서 국민적인 의혹을 푸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걸 받을까요? 청문회 안 하고 조국 그냥 통과시키려는 걸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만큼 성의를 보였으면 민주당도 성의를 보여야지. 아니 민주당이 뭐 국민의 대표지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혹을 밝히는 거에는 같이 동참을 해야 돼. 강약을 조정을 하는 거지. 지금은 아예 그냥 거의 무슨 제가 기억이 나는 게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무너질 때 단초가 그거 아닙니까? 40년지기 최순실, 최유라, 모녀를 갖다가 대통령께서 인정상 끌어안다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평생을 지켜온 평등 그리고 공정, 정의의 가치보다 지금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시키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필요하냐 이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결론은 나 있고요. 지금 뭐 여러 사람들 특히
그 조국 후보자를 막 좋아하시는 분들이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조국 후보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망 신고를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는요, 부활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또 한마디 하셔야죠. 네, 지소미아 관련해서 지소미아는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이제 우리가 종료하겠다는데 종료 시한이 네. 11월 23일입니다. 네네. 아직까지도 85일이 남았습니다. 그죠. 이제 사실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은 일본에다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료 선언을 먼저 한 것. 사실 지소미아 폐기는 두 나라한테 뭐 도움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네. 둘 다 피해를 보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 조금 더 아쉽죠. 그리고 저는 이낙연 총리께서 한 발언이 상식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일본에서 부당 조치를 원상 회복하면은 지소미아를 굳이 폐기하거나 종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 규제를 안 없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1월 23일까지 85일의 시간이 남았으니까 전 그 기간 동안에 좀 외교적인 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기간 안에 뭔가 우리 대통령께서 아베를 만나가지고 멱살잡이를 하건 뭐 폭탄주를 하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양국 정상 간에 정말 양국가 국민들 그리고 양국가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도 저는 해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걱정되는 건요. 첫 번째는 사실은 참고로 3분 남았습니다. 정보 공유보다는요. 네. 이 한미일 찰떡 그 안보 공조의 징표가 바로 지소미아였었는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이번에 이제 무산이 된 게 가장 아쉽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한일 갈등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뭡니까 어제 그저께인가 그 해리스 주한 미대사 네.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습니다만 이게 한일 갈등이 한미 갈등으로다가 확대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뭐 미중 전쟁 또 한일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또 사실 우리 원화 가치가 지금 한 8.2% 빠지고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큰 판결이 있었는데 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다면요. 길게 하면 또 네, 법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전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뭐 법원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좀 슬기로운 판단을 아쉬운 내려주시길 대목이 한 군데 정도 있습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 윤석열 총장님이 참 난처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니 임명장 주던 날은 뭐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으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주시길 바란다. 그래야만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윤석열은 검찰이 이끌 적임자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권력이 아닌 국민의 명령에 충실한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뭐 압수수색했다고 지금 또 뭐 무슨 뭐 적폐니 뭐니 하고 나오니까 이거 도대체 수사를 해내는 건지 말하는 건지 옛날에 저 적폐청산이라고 잔뜩 잡아낼 때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훌륭한 검찰이다. 소신과 강단 있는 사람이다 했는데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국 관련해서도 잣대가 똑같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고 저는 모두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대통령과 진보의 가치인 평등 그리고 공정, 정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런 거 다 그냥 필요 없으니까 조국만 살리면 된다 하면 이번에 조국을 임명하시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 구체적인 조국과 관련된 정황 증거들이 드러나고 또 실체가 드러나는데 이런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을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부담이 컸을 거다. 그래서 압수수색의 표현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정할 필요가 컸다. 전 이것이 검찰의 정답이고요. 뭐 정말 검찰에서 아시는 것처럼 검찰에 대한 국민적인 소위 뭡니까 의구심
그 소위 공정하지 못하다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찰이 좀 잘 해주시는 길이 결국 검찰이 사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